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R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정경민 팀장님의 4종목부터 바로 들어볼 텐데 전날 또 제시해 주셨던 딥노이드가 언급 이후 바로 어제장에서 또 9%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의 서막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의 상승. 네, 요즘 제가 종목이 번지수는 비슷한데 약간 호수가 자꾸 틀리는 왜요? 탑픽 종목은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뭐 시장에서의 그 AI에 대한 관심은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온다. 그리고 AI가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 큰 의미를 갖긴 어렵습니다만 뭐 헬스케어나 로봇이나 다른 이제 이런 산업과 만날 때 좀 굉장히 확장적인 모습을 좀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뭐 가장 좀 덜 올랐던 의료 AI 관련된 그런 종목, 그러니까 유상증자의 이슈도 뚫고 나갈 정도로 좀 강한 그런 매기가 있다라는 것들 좀 살펴보신다면 적절한 기회에 또 매매에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오늘장 4종목은 또 어디서 고민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거의 다 이제 삼성전자의 그 HBM 밸류 체인 쪽을 좀 주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을 거의 다 좀 가지고 왔고 밤사이 반도체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현재 조정은 매우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밤사이 SK 하이닉스의 또 엔비디아 관련된 이제 그런 소식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좀 잘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마인드에서 좀 선정을 해봤고요. 첫 번째 종목은 뭐 대장주죠. 뭐 한미 반도체와 함께 가장 좀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이오테크닉스를 좀 꼽아봤고요. 전 말씀드린 대로 9월 양산을 앞둔 삼성전자의 HBM 밸류 체인을 주목해 보자라는 그런 대전제로 오늘 좀 종목들을 좀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레이저 마커를 시작으로 뭐 그루빙과 스텔스 다이싱 장비들을 통해서 주로 이제 웨이퍼 가공, 절삭 뭐 이런 쪽에 이제 공정에 좀 참여하게 됐죠. 지속적으로 좀 얇아져야 하는 HBM의 특성상 장비 소요가 저는 지속적으로 나올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뭐 HBM에 대한 이슈 외에도 TSMC와 마찬가지로 삼성에서도 하이브리드 본딩에 그런 비메모리 후공정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2분기 실적이 조금 뭐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제 원자 현미경 쪽에서는 사실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좀 시장의 인식이 좀 있죠. 나노 단위로 들어가는 EUV는 필수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나노를 개발했다, 4나노를 개발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슈랑은 별개로 양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수율 확보가 성패를 좌우한 그런 키워드가 좀 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도 활용도가 좀 올라갈 거로 좀 보고 있어서 다른 반도체 종목들과 다르게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TFE를 다시 가져왔는데요. 일단 그 러버 소켓 쪽, 그러니까 테스트 쪽이죠.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쪽인 ISC가 SK 쪽으로 좀 넘어갔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도 좀 반사이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형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이제 필수적인 그런 테스트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러버 소켓 쪽의 반사 수혜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향후에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으로도 이제 소켓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주가를 굉장히 좀 강하게 간헐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소모품 매출도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월에 이제 양산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스케줄이 되어 있는데 그 테스트 그리고 그 이후 양산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소모품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만드는 주가 개선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TFE를 다시 한번 좀 꺼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장한 지가 뭐 한 얼마 되지 않은 이제 그런 종목인데 뭐 지금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고 최근에 다시 좀 부각이 되어가는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통신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뭐 칩리스 업체고요. 1대 다 통신을 최저 전력 수준에서 가능케 하는 그런 칩을 좀 개발을 해서 현재 29개 고객사 3,000개가 넘는 샘플을 테스트하면서 납품을 협의 중에 있다라는 그런 IR이 좀 전해져 왔습니다. 노키아를 비롯한 글로벌 테스트
네트워크 장비 쪽에 많은 업체들과 또 레퍼런스가 좀 충분한 그런 기업이고요. 이런 뭐 스틱이나 트랜시버 쪽에 그런 주요 제품들도 내년이나 내후년 쪽에 큰 폭의 수혜 전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주가가 좀 부각되고 있으니 좀 스몰캡에 중장기 투자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물론 좀 단기로도 괜찮습니다만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자람 테크놀로지까지 네 종목 오늘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업종 하나에 좀 주목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IT 업종에 주목을 하시면서 또 삼성전자 HBM 밸류체인 쪽에 주목을 하시면서 네 종목 선정해 주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원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김지윤 대표님의 종목도 너무 견조하게 잘 가고 있죠. 어제 또 원픽으로 제시해 주셨던 윈텍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올리지오 그 리프팅 모멘텀이 있는 미용기기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아닌가 싶은 상황 속에서도 어제 또 한 번 상승 여력을 보여줬어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일단 그 최근에 비싼 가격에서도 들어온 수급이 있거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양쪽에서 견조한 좀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윈텍은 계속적으로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마침 팀장님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가져오셨는데 제가 첫 번째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예,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삼성전자 최근에 재미난 거 2차 전지 개인 투자자들이 발빠르게 매수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최근 한 달 동안만 3,500억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순매수가 집중적으로 지난달에 2차 전지를 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좀 사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좀 특징적이고 반도체 D램 업황이 회복될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사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사실은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업황 여전히 제가 체크해 본 결과는 재고 재고 일수가 줄긴 줄었는데 아직 큰 폭에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파운드리를 조금 대체하는 파운드리 쪽에 거의 몰빵하다시피 몰려간 고객사가 삼성전자 지금 3나노, 4나노 같은 경우는 수율이 한 60% 좀 넘게 나오고요. 그리고 3나노 같은 경우는 아직 50%대긴 한데 그래도 3나노, 4나노가 예전보다 훨씬 수율이 개선이 많이 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일부 TSMC 물량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HPO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인데 이 회사도 상당히 소리소문 없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2분기에 매출에 612억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넘게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12% 증가한 87%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타민하고 유산균 쪽에서 모두 사업이 잘 골고루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익까지 개선되고 있고 특히나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매출 비중에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저마진의 홈쇼핑 비중이 대폭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 비중이 원래 55%가 넘었는데 35%까지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익률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회사들의 실적들도 뭐 밀크 파우더를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아프리코 스튜디오 같은 이런 플랫폼 관련된 회사들도 실적 개선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7월달 이후로 뭐 소화기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그 추가 수요는 꾸준히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그 제품군 다변화되어 있고 굉장히 실적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뭐 거의 주가 흐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휴원스라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좋아하는 제약회사 중에 실적 숫자가 찍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2분기 실적은 1,407억이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65% 증가한 178억,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번 분기 최대 규모 수익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해외 수출 확대되는 부분, 전문의약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마취제 쪽에서 국내 말고 글로벌로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도카인 국소마취제가 미국에서 지금 FDA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만 미국 쪽에서 매출 127억을 기록하면서 작년 연간 매출액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웰빙 사업부는 역시 건기식 사업부인데요. 건기식 사업부도 꾸준히 연평균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하면서 500억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메노락토 프리미엄하고 전립선 사군자가 매출 역대 최대 200억씩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다. 그리고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골고루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큐렉소입니다. 큐렉소는 의료용 로봇인데요. 인공관절 수술 로봇으로는 세계 5번째 국내에서 첫
특허를 냈고요. 그다음에 모닝워크 재활 치료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20년 6월 달에 메릴랜드 헬스케어랑 2025년까지 최소 의료용 로봇 53대를 공급하기로 했고요.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영업이익 11억을 기록했고 매출단에서는 한 35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딱히 뭐 지수를 들어 올릴 만한 호재가 부재한 가운데 이번 주는 또 CPI 경계감까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의 7만 전자, 뭐 8만 전자 탈환까지 하반기에 보시는 겁니까? 네, 그 가격적인 거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네. 삼성전자 지금 가격대에서 개인 수급도 들어오는 거 보면 지금 가격대 6만 원대 후반 가격대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또 반대적으로 개인 수급은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은 또 엄청나게 또 팔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8만 전자 가려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수급도 풀려야 되고요. 동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한 개인 수급만으로는 땡기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4조 넘게 샀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삼성전자 많이 산다고는 하지만 그거의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수급이 완전 집중되기는 전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또 HBM 관련주들을 가지고 오신 정경민 팀장님은 삼성전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8만 전자 단기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좀 오르고 좀 여러 가지 좀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뭐 지표적인 종목, 뉴스를 살펴보는 그런 종목이지 지금 좋은 수익률을 이렇게 단기간에 올려줄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일단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원픽 종목 바로 제시해 주실까요? 네, 뭐 이렇게 좋은 얘기 안 하고 또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 얘기하려니까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HBM, 그러니까 9월 양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대표성을 가진 종목인 이오테크닉스를 오늘 한번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HBM 관련해서 저는 두 번의 허들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안에서는 두 번의 허들이 있다고 보고 첫 번째는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다다음 주죠. 23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잘 나온다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9월 달까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우리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약간 단기 저점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와 사실 거의 이제 매칭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이제 다른 또 빅테크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다른 빅테크 업체들이 HBM을 어떤 식으로 좀 수요를 가져갈 것인가 이게 굉장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글로벌리 보더라도 HBM 차세대 GPU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유일하다. 다만 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 뭐 속된 말로 좀 중천을 떠도는 제자리를 계속 맴도는 이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레이저 기술로는 세계 탑티어급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칩렛, 그러니까 약간 레고 블록처럼 이제 쌓아가는 이제 그런 적층 단수를 좀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좀 대응을 하려는 고용화 방안을 좀 제시를 했고 이게 이제 높이가 이제 한정적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이제 웨이퍼를 얇게 깎는 방법밖에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오테크닉스의 장비들이 지속적으로 수요를 좀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TSMC가 좀 가져가고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도 삼성이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뭐 HBM 그리고 비메모리 모두 삼성의 최일선 수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를 가공하는 이제 예전에는 그라인더 이렇게 갈아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걸 이제 디스코사나 우리나라의 뭐 미래 컴퍼니 뭐 요 정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레이저로 깎는 거잖아요. 이런 그루빙 장비가 차츰 그거를 대체할 걸로 좀 보고 있고 메모리의 후공정에서 나타나는 의미 있는 변화를 조금 스터디를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은 이제 디램 감산과 수요 부족으로 다소간 역성장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장비주들은 고 PER에 사서 저 PER에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매매 패턴을 가져가야 되시는 것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비 종목들 특성에 맞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7월 말에 좀 급등이 나와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 HBM의 최일선이라는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 연속성을 그런 거를 좀 봤을 때는 저는 길어도 21선 전후에 반등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고 있는 지금이 매수의 적기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15만 원 밑에서 좀 보셨으면 15만 원 전후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3만 원을 이탈할 경우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퍼를 가공할 때 필요한 레이저 기술 장비가 이제 기술력단에서는 세계 최고급이라고 합니다. 이오테크닉스 목표가 20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또 이와 더불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달 말이죠. 8월 24일 날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좀 방향타가 될 것 같으니까요. 한번 두 포인트 모두 한번 주시해 보셔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큐렉소를 가져왔는데요. 네, 글로벌 의료용 로봇 시장은 미국하고 지금 유럽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6개 업체가 상위 점유율이 7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인간이 하는 실수를 원천적으로 없애준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수술 관련된 로봇은 재활용 로봇이든 수술 로봇이든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의료용 로봇, 아까 매출 관련된 좀 수정해드리면 2분기 매출 나온 거는 198억입니다. 누적으로 한 300억대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아무튼 6개 업체가 글로벌로 76%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 로봇 쪽에서 연매출 300억대 체력까지 올라오고 회사 가이던스도 지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700억에서 한 740억까지. 근데 그 이유는 역시나 지금 글로벌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지금 수술 로봇 같은 경우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이미 의료 관련돼서 인력이 부족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소비자 인식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커지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메릴 헬스케어랑 지금 조인트 매진대가 지금 한 53대 공급한 게 글로벌로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메릴 헬스케어라는 데가 100개국에 100개 이상의 헬스케어 제품을 수출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호주,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지금 인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큐비스 스파인이라고 지금 이거 척추 수술 로봇인데 이건 역시도 지금 FDA 승인을 목표로 8월 달에 승인 신청했고 24년도에 미국 시장 진출해가지고 24년 말부터는 좀 매출 나올 것으로 미국 시장에서 매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교세라 그룹이랑도 큐비스 조인트를 또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인도, 북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 시장에서 이미 지금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계속 적자인 회사였는데 드디어 흑자 전환했고 내년에는 올해는 한 700억대, 내년에는 연간 1,000억대 좀 매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로봇도 구조적으로 로봇 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한 큰 축을 좀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좀 제시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는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저는 한 16,700원 정도 아래, 그러니까 한 8% 정도 조정 나온 가격대에서는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 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손절가 한 14,000원 정도 이탈되면 추세가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잘못 나갔습니다.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14,000원을 이탈할 시에는 좀 가차없이 손절을 잘 해보자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큐렉소 그리고 정영민 팀장님의 원픽 종목 이오테크닉스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